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48페이지 피고 계시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LTV와 DTI는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대출 규제가 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DSR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DSR. 그 DSR은 그러니까 대출을 다 봅니까? 다 보기 때문에 그걸 하면 취지가 같고, LTV와 DTI는 아까 금융위원회에서 조정한다 그랬죠.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의가 계속 순환 과정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1, 2월 달하고 3, 4월 달에 또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왜 가성비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딱 요 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지금 프린트는 보충 자료는 받으셨나요? 이거 계속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렌드가 요즘은 이제 거의 요약서로 가거든요. 필수서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책은 두꺼워요, 되게. 그래서 또 제가 체크를 하게 되면은 또 다 밑줄 쳐야 되고, 또 몇 페이지예요, 몇째 줄이에요.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 트렌드가 요새 이렇게 만드는 게 트렌드거든요. 여기 이제 이게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강사에 대한 수명이 이제 장관이 되는데, 프린트를 다 모아놓으셔서 다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좀 힘드시긴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본서랑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서는 뭐냐면 파란 색깔 유지가 중요하긴 한데, 기본서는 얇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제가 막 몇 페이지에 체크하기 힘드니까 이 한 장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얘는 따라서 가성비가 좋다. 왜냐면 이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딱 한 장만 딱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걸 끝나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MBS에 대한 종류 같은 건 제가 다 나중에 해드리고, 이건 프린트 위주로 좀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일단은 348페이지 피셨습니까?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냐면,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민자유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이제 우리가 사업주한테 우리가 사업 시행을 맡기고 금융기관하고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파이낸싱 한 다음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F라는 것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 우리가 인천공항 들어보셨죠? 인천공항에 가시게 되면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소규모 사업이에요? 이건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러면 대규모고 장기간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장기간이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랑 같이 금융기관을 껴서 임자유치를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따라서 사업상의 담보다. 여기 만약에 톨게이트비 같은 게 돈을 오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가요. 수익성을 담보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시행사라고 하고 사업주라고 하죠. 사업주에 대한 포스코라고 회사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필기하지 마세요. 거기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죠?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담보대출은 아니다. 아니고 물적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성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은행이 안 위험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왜 여러분들 자회사를 만든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가 모태가 되는 모회사라면 자회사를 설립하라 그래요. 그래서 독립된 회사를 만들죠. 독립된 PF를 성립시킵니다. 자, 그럼 은행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저기 이제 해골을 그리려다가 혐오스러울까봐 해골을 그렸어요. 이렇게 해골.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독립된 회사를 만들게 되면 얘가 부도나도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완전히 그냥입니까? 분리돼 있습니까? 분리돼 있죠. 그럼 얘가 자금을 줘요. 자금을 주게 되면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자금을 대서 이익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나가거든요. 원리금. 자, 그러면은, 자, 용어적 정리는 이따가 해드리고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채금융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한다. 348페이지 가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시나요?
그래서 대출의 회사채 발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얘가 부채금융이에요.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 그래서 요게 부채금융이라는 게 처음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거기 보시면 대출이라는 데 있죠. 회사채 발행. 그럼 대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채자 돌림이면 다 부채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지분이다. 이것도 부채다. 부채금융이라고 처음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사업주와 금융기관의 장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모회사라고 한다면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얘가 눈이고 얘가 코고 입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독립된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럽니까? 완전히 분리됩니까? 그럼 얘는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 관리를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현금 유출이 신탁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해서 자금 관리를 에스크로에서 해요. 사업비 공정하게 자금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얘는 독립된 PF는 아까 서류상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서류상 회사면서 일정한 요건을 가지면 법인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받을 수도 있다.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도산되게 되면은 얘한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중요한 것은 거기 이제 제 아까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건 담보대출입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갑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신 사업성으로 발생하는 톨게이트의 수익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의 공급자 금융이라고 하고요. 소규모예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그래서 장기 사업이고요.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 예상 문제는 이따가 제가 해드리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에서 실판을 보시게 되면은 그럼 사업주하고 금융기관의 장점은 다르겠죠. 얘가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비소구. 소구라는 것은 돈을 못 갚으면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구다, 비소구다. 비소구. 프로젝트의 실패 시 사업주는 채무상환 의미가 없죠. 실제 제한소구로서 어느 정도 요구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자, 따라서 부의 금융.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시죠? 그죠? 따라서 장부의 금융. 자, 생각해보세요. 이 포스코가 이 인천공항만 고속도로 사업하겠어요? 아파트도 만들겠어요? 그럼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그럼 A은행이 이제 장부를 갖고 오라 그러면 장부상의 부채로 기록이 되면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그래서 이 부의 금융은 나오면 따라서 장부의 금융. 그럼 장부에 기록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모회사의 장부, 재무상태 부채로 계산된다? 계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돈 빌리기가 쉽죠.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금융기관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금융기관의 장점도 있겠죠. 그죠? 뭐냐면, 금융기관은, 자,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야 되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고요. 모회사와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그냥 했어요? 분리했어요. 분리했고, 자금 관리를 그냥입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 차주가 이건 얘가 차주거든요. 차주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에스크로. 부동산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회사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거죠. 그럼 자금 관리는 시행사, 시공사가 직접 합니까? 별도 계좌를 만듭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 자금 관리에 대한 그 유출입에 대해서 신탁 계약에 대한 신탁 계약을 맺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결제하는 이탁 계좌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자금 관리는 시행사, 시공사, 차주가 직접 한다고 그래야 돼요? 이 에스크로에서 해야 돼요. 그럼 뭐 별도 계좌를 만들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규모예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장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건설이나 대형 국제 사업에 사용하려는데, 근데 우리가 후분양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후분양은 그냥입니까? 짓고 팝니까? 지으려면 건설회사가 대형 건설사에 독점을 갈 수도 있죠. 그럼 소형 건설사가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래서 후분양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급자 금융으로 또 중요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들어보세요. 그럼 아까 금융기관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얘한테 다 하지 말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사업 주체를 나누라 그래요.
지급보증을 해주거든요. 지급보증을. 그러면 자 이렇게 위험은 나눌 수 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그냥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지연된다는 건 둘 다 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자 들어볼게요. 자 출제 예상 문제가 복잡한 계약에 따른 사업 지원과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 아까 제가 둘 다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사업주만 단점이에요? 금융기관 모두 단점이에요. 모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프린트 한번 풀어볼게요. 스타트. 프린트 풀기 전에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책도 중요하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페이지 348페이지로 가시면 교재 파란 색깔이 나와 있죠?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 의의 간다. 자, 담보대출이야 사업성을 담보로 해. 지금 348페이지는 보고 계십니까? 담보대출. 그래서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그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톨게이트비. 그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과고 부동산 담보야 담보는 아니야. 사업자의 모든 자산 담보는 X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특징을 본다면 1번에 자 프로젝트 회사라고 하고요. 그 사업주를 밑에 보시면 법적으로 완전히 시용을 전환해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이주 쳐보세요. 건설회사 또는 시공사가 직접 합니까? 별도 계좌에서 합니까? 별도 계좌. 에스크로라고 했었죠? 여기서 자금 관리해서 보고요. 일정한 요건을 가지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원칙적으로 메뉴에 가시면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그러니까 소구는 상한 청구를 하는데 상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제한 소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억에 비소구 금융 또는 프로젝트 사업성. 그 다산담보 범위 내에서만 제한 소구라고 볼 수 있고요. 니은에다 덧붙여 보세요. 자, 만약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되면요. 채권의 수가 쉬워요? 좀 곤란해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부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있다. 이건 이제 제가 이따가 프린트 나중에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면 프린트 넣었거든요. 보시고요. 3번에 보시면 부의금융이라는 게 있죠. 다음에 장부의 금융. 그럼 사업주의 대타대표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된다, 계상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주가 돈 빌리기가 쉽죠.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고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4번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지금 파란 색깔 잘 치고 있어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죠. 여러 보증보험이나 다양한 사업 주체를 참여시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6번 비대칭 문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감소시키고 정보가 대칭적이며 높은 금융비용이 또 사업 지원되니까 나갈 수도 있죠. 프린트 풀어보세요. 스타트. OX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풀으시고 이거 기출문제 갑니다. 기출문제. 몇 번이 틀렸을까요? 3번이죠. 아까 에스크로에서 한다 했죠. 그래서 건설회사, 시공사 자체에서 합니까? 에스크로에서 합니까? 별도 계좌에서 한다. 그래서 아까 그 프린트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른 거 만나볼게요. 자, 프로젝트 금융 1번. 특정 프로젝트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획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죠.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하고요. 은행은 위험하니까 위험할수록 수익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있다. OX 문제 넣고요.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제한소구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금지수 우선순위는 여기는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제가 여기가 가성비가 높다고 했었죠? 근데 넘겨보세요. 리치는 좀 가성비가 떨어져서 일단은 제가 프린트 위주로 갈 건데 일단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5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0페이지 가시면은 350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되어 있죠. 별표 일단 3개 치시는데 얘는 왜 가성비가 떨어지냐면 잠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35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4로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 중요 조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위가 좁아요? 굉장히 넓어요?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간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틀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 4월 달에 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칠판을 보시면 이 흐름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종류 요까지만 오늘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자 일단은 페이지는 같이 그 프린트를 같이 보시고 페이지는 350페이지 펴놓으세요. 350페이지 펴놓으셔서 저랑 같이 강의 들어보시죠. 자 부동산 그냥요 투자 회사예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츠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신탁.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리츠라고 해요. 리츠 회사가 아까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자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신탁계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냥 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투자. 그럼 배당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매매 차익이나 시세 차익인데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손실이 없다, 있다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지분금융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건 따라서 지분금융.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요 주식을 내 집을 팔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지분금융의 지분투자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투자자가 이 부동산을 다이렉트로 샀나요? 요거는 주식을 샀나요? 따라서 간접 투자. 그럼 언제든지 현금화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처분, 개발 사업, 임대차, 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고, 또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자, 우리가 민법에서 지상권, 임차권 들어보셨죠? 처분, 그 다음에 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관리 처분까지 업무한다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근데 세 가지 회사가 있어요. 자, 따라서 자기 관리, 위탁 관리. 자, 이게 기업 구조종인데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IMF 같은데 건설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회사를 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기에 사들이게 되면 회생이 될 수도 있죠.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 구조 부동산이고. 자, 실체라는 건 그냥요 직접 회사가 있어요. 그럼 직접 운영할 수 있죠. 자사운용 운영할 수 있고 직접 직원이 있고 지점이 있고요. 법인세가 아직은 과세가 돼요. 면제가 안 됩니다. 근데 위탁관리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요. 어디에서 맡긴다? 그럼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그럼 지가예요? 위탁을 해요? 그럼 직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점 없고 법인세가 또 비과세 될 수 있고 국장이 인가로 70억 5인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 볼게요. 프린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자기관리 리치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고 회사라고 합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자금을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부동산의 소유 지분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아까 MBS라는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부동산 증권 이렇게 투자해서 얻어진 수익을 투자자한테 배분해요. 근데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그러면 주식을 샀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능하죠. 이렇게. 부동산 투자 신탁은 증권화에서 한 형태로서 부동산 투자의 지분을 대부분 증권거래에서 상장이 돼서 그럼 현금화가 높다는 건 환급성이 낮아요? 환급성이 높아요? 높죠. 그래서 이 투자 신탁은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 배당 준다는 얘기 아시죠? 시세와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손실을 볼 수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가 있다 그랬죠? 이 프린트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위주로 이제 그 문제를 또 풀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자기관리는 그냥요, 직접 자기가 관리해요. 관리하죠. 그럼 명목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 자기관리입니다. 자기는 실체회사로서 직접 관리를 해요. 그러면 직원도 뽑을 수 있죠. 자기관리 리츠는 자사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다이렉트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거죠. 위탁관리는 지가 합니까? 맡깁니까? 그럼 아까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긴다 했죠. 자산관리회사. 그래서 이건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명목. 그래서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구조도 명목회사로서
이거는 이제 기업 구조형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한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요까지 이제 보시고요. 자, 책에 보셔서 이제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50페이지로 한번 가죠. 350페이지 가시면 리치 있죠? 파란 색깔 위주. 그냥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자금을 모아서 수익을 냈죠. 그냥입니까? 배당을 해줍니까? 그럼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돼 있죠? 3법상 쪽 조정을 받거든요. 2번. 아까 제가 부동산에 대한 자, 부채였어요? 얘도 지분형이었어요.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그러면 얘는 부동산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현금화가 가능하죠? 3번에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고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있다. 4번.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2번도 쭉 우리가 그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기관리는 임직원을 상근해야 되죠. 그래서 자산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고요. 위탁관리는 그냥입니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자, 이거 밑줄 쳐보세요. 두 번째. 자, 얘는 본조매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직원 고용 상근임을 줄 수 없죠. 있는 건 자기관리회사밖에 없거든요. 이거 잘 나오고요. 명목이고. 자, 기업구조형 회사라는 게 맨 위에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IMF 때 뭐 극동건설이라는 대기업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냥이야 그걸 살려야 돼. 그럼 그런 회사를 사들이라는 거죠. 그럼 채무 상환을 위해서 매각한 부동산을 사들였죠. 지원하고요. 얘도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한다는 게 있죠. 그럼 본조매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명목. 그 다음에 아까 밑에 보시면 자산관리회사라는 회사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산관리회사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형 위탁을 받아서 투자 운영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세부적인 건 제가 3, 4월 달에 빼드리도록 하고요. 자, 3번에 가시면 투자회사의 도입효과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별표 하나만 쳐보세요. 여기를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리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을까?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전화가 되고 이제 투명성이 크다는 것은 자, 얘는 그냥 있어요. 상장이 돼 있어요. 상장된 주식은 안전하죠. 그래서 안전화가 되고 좀 선진화가 될 수 있고 2번 고액입니까? 소액입니까? 소액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갖고 아니다. 10만 원 갖고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가서 한번 중개사에서 사봐요. 없죠? 근데 얘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부동산을 산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럼 소액 투자자도 수익 기회가 확대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나도 다 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회사가 우리가 여러분들 상장 폐지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어떻게 알아? 상장 폐지되는 거.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 따라서 국가가 관리한다. 투자회사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폐지될 가능성은 좀 적을 거라고 보잖아요. 아시겠나? 그래서 나 지금 어디 하고 있어? 3번 하고 있나? 그럼 안정적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그냥입니까? 주식입니까? 그러면 그냥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확정 배당이 아니라는 걸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세요. 우리가 만약에 IMF가 터졌어. 그럼 그냥 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셨나? 그 다음에 건전한 투자 증가와 투기를 감소하죠? 그리고 리치 같은 걸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요 주식을 샀어요. 그럼 황금성이 어떻게 돼요? 높죠.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래서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을 또 감소시킬 수 있고 성장보다는 배당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넘겨봅니다. 절세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법인세를 또 면제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세제랑 혜택해주고 업무용 임대형 부동산이 활성화되니까 파란 색깔 수익성이 있는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임대 부동산도 활성화될 수 있죠. 9번 직접이에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 가고 부동산 관리 전문 회사가 또 증대되겠고 아까 12번에 가시면은
아까 IMF 때 극동건설 같은 데가 부도났죠. 그냥 해요 살려야 돼요. 그럼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건 그런 회사를 살리는 거거든요. 저기 여기까지 가셨죠. 13번. 자, 이거 그냥 있어요? 상장돼 있어요? 그냥요 공시해야 돼요. 투자자가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럼 오늘 프린트, 그 메일 노트를 한번 볼게요. 메일 노트. 1, 2번은, 메일 노트 1, 2번은 여러분들이 푸시고, 3, 4번을 풀어보세요. 3, 4번. 3번과 4번. 아니, 다 풀자, 그냥. 1번 가세요. 1번 갈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억하시나? 이건 담보대출일까요? 사업성리 대출이죠. 틀렸고. 해당 프로젝트 부실화되어도 대출 기간에 채권 회수가 영향이 없을까요? 있죠. 그렇잖아. 프로젝트 부실되면 돈 못 받잖아. 영향이 있고.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은 어떨까요? 맞나 틀리나? 자, 부동산 투자에 주식이 투자했죠? 배당에 따른 이익과 매매 차익은 향유할 수 있어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셔야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보세요. 4번. 밑줄 쳐보세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하고 직원 고용하고 상근 임원을 둘 수 있죠. 자, 이건 위탁입니까? 자기관리입니까? 자기관리만 가능하지 위탁과 기업 고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보셔서 우리가 이제 법도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제가 아까 별표 썼던 게 여기예요. 여기도 가성비가 괜찮은 건데 자, 이걸 가기 전에 이제 사이드로 나오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잠깐 앞 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앞 페이지에 아까 안 한 게 페이지 잠깐 앞 페이지로 오셔서 그 34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47 가시게 되면은 347 찾으셨죠? 자,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조인트 벤처와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둘 다 묶어서 지분금융이라고 적어보세요. 지분금융. 무슨 금융? 그럼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분금융이라는 것만 나왔고 한 번도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낮기 때문에 지분금융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실판을 보시면은 갑니다. 자, 좀 어려운 게 아까 리츠도 지분금융이었죠. 자, 보세요. 이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갑니다. 자, 리츠는요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 회사의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무슨 투자죠? 간접 투자인데 신디케이트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업자가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에서 소유권을 이전시켜요.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럼 간접 투자예요? 얘네들은 직접 투자예요. 직접 소유권이 이전이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디케이트는 다수예요. 소수다, 다수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조인트 벤처. 벤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아이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따라서 소수가 투자한다. 소수면 고액이겠어요? 소액이겠어요? 고액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실판. 얘네는 무슨 금융이라는 것만 계속 나왔어. 이건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분금융만 좀 가져가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얘네들은 지분이라는 건 아시겠죠? 얘네들은 주식 산 거예요? 주식 산 건 아니에요. 아니고 거기 지분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아까 리츠는 주식이었죠?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직접 거기 부동산에 소유권을 이전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얘는 신디케이트는 다음에 일반 투자자. 일반 투자자는 고액입니까? 소액입니까? 다수 투자자가 투자하잖아요. 맞죠? 따라서 조인트 벤처는 기관 투자자. 그럼 기관 투자자는 금액이 좀 많죠? 그러니까 소수의 고액 투자자가 투자한다? 요것만 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나?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셔서 이거는 이제 지분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는 그것만 가시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이제 제 내용이 347페이지 가시면 이 저자분이 밑에 심화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다 나와 있죠? 여기 키포인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조인트 벤처 갑니다. 파란 색깔만. 조인트 벤처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 전개하는 조직체로서 공동 벤처 회사라고 돼 있죠? 양거로 2번 갑니다. 이게 지분형이죠. 여쭤볼게요.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주식을 샀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돼요. 이거 이해가시나? 그 다음에 얘는 그냥요 일반 투자자예요. 얘는 기관 투자자죠. 기관 투자자는 그러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의 개인이나 고액의 투자자가 투자하죠. 근데 밑에 신디케이트 있어요?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합동조합. 그러면 1번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다수의 투자자가 부동산의 전문가의 경험을 특대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번 다수의 소액 투자자라고 돼 있죠. 지분형이면서 얘도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데로 갈게요. 아까 별표 3개 친데 여기가 바로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시면은 아까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개발 파트로 갈 거예요.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313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금융의 종류라는 게 있나요? 별표가 3개 쳐 있죠. 그다음에 가성비가 높다. 이거 오지선다로 제가 이제 작년 문제 2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맞히시면 되는데. 자, 지금 책에 지분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를 같이 볼게요. 프린트에 2페이지에 제가 밑에 지분금융, 부채금융 해놨죠. 그럼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밑줄 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칠판 보시면은 지분은 그냥이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주식은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럼 자기 자본을 조달했죠. 근데 부채는 이건 그냥이에요.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예요. 돈을 빌렸잖아요. 맞나요? 그럼 저당을 설정했죠.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내가 이자를 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종류를 이제 가기 전에 여기 박스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 한번 봅니다. 신디케이트 기억하시죠? 신디케이트도 무슨 금융이라고 그랬어요? 지분금융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디케이트. 천천히 갈게. 처음 신디케이트 기억나세요? 무슨 금융? 조인트 벤처 있었죠? 무슨 금융? 지분금융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자, 우리가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공개문서에서 증자한다는 건 주식을 증자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리츠 회사가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발행하죠. 그런가요?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펀드도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든요. 펀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부채예요. 이건 다 지분이에요. 지분. 자, 그래서 앞자만 따볼게요. 자, 갑니다. 따보세요. 신공조립펀. 다시 한번 신공조립펀. 그래서 제 프린트를 넘기시면은 중간에 요약의 박스가 하나 나오나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공조립펀. 신이 뭐야? 공, 조, 리츠라고 돼 있죠? 근데 얘가 리츠가 나올 수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꼭 주의하시고. 펀이 뭐예요?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얘가 딱 5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따보세요. 보통주. 보통주가 보통 주식이에요. 보통주가. 이게 주식이다. 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어필하냐면 이 채자가 빌리 채자예요. 무슨 채자다? 그럼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예요. 응? 뭐가 들어가냐? 채자. 지금 준비됐어? 여기 회사채 있어? 뭐라는지 알아? 사채 있어?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란 말이에요. 여기 채자 들어갔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자, 이거는 그냥요 저당을 설정해야 돼요. 담보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저당, 담보 이런 게 들어가면 다 부채라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여기는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다 들어갔죠? 효자예요, 효자. 얘네 나왔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MBS라는 게 있었죠? MBS도 우리가
이건 이제 MBB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MBS도 주택 저당 담보주권이거든요. 아까 ABS 기억나세요? 여기다 별 붙여보세요. 자, 자산 유동화 증권이 원래 번역을 하게 되면 자산 담보부 증권이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현금화하니까 유동화 증권이라고 했는데, 자, 시판. 그럼 유동화 증권에는 저당 담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네, 천천히 갈게. 채자가 무슨 채자라고? 빌리채, 빌리채. 무슨 채? 그럼 내가 은행 가면 그냥이야 저당 잡어. 담보 잡지. 그럼 저당 담보 채자 들어가면 다 부채라니까? 아? 근데 여기는 저당 담보 채권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자산 담보부 증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다. 자, 한번 봐봐.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야.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걸 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서 현금을, 어떻습니까? 현금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담보부 증권이 맞는데 처음 출제원이 유동화 증권으로 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 ABS나 요거 나오면 이거는 그냥이야 담보부 증권이야. 이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주의 있게 보실 게 요 담보 신탁에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게 담보 신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담보 신탁, 신탁 증서금융이 나오면 담보 신탁으로 하시고 마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교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담보 신탁은 짜자잔 이렇게 놨어요. 여기 보시면 따라서 담보 신탁. 자, 다음 시간에 제가 개발 신탁이라는 걸 배우실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신탁회사가 있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럼 신탁은 무조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러면 따라서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자, 우리가 수익증권에 여러분들 민법에서 질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으셨어? 저당권이야? 이건 질권이야. 질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질권을 설정했다는 건 그냥이야 담보로 제공했어. 담보로 해서 맡긴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은행은 돈을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줬죠? 따라서 돈을 빌렸다. 그럼 지분금융이에요? 이건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신탁 증서금융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조용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야 돼요. 아, 힘들어 죽겠어. 이게 무슨 금융이라고? 담보예요, 담보. 맞아요? 부동산을 담보로 간다는 거야? 증서로 담보로 간다는 거야? 질권 설정해서 담보로 해서 또 땡긴다는 거죠. 맞나? 그럼 이건 지분이야? 이것도 부채야. 부채이기 때문에 담보 신탁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신탁 증서금융이 나왔다? 그럼 이건 무조건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억나시죠? 그럼 PF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아까 회사채를 발행했습니까? 회사채를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언제 그냥 그 전에 했었어요, 제가. 따라서 회사채를 발행한다. 독립된 회사채를 발행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상 이게 또 처음 나왔고, 아까 요 신탁증서금 나면 무슨 신탁을 붙이고, 요 자산 유동화 증권은 무슨 증권이라고 보시고, 담보부 증권만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여기 매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건 이제 두 가지를 혼합한 거예요. 혼합한 거다. 이렇게 해서 혼합하고, 아까 이제 보통주가 작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보통주는 그냥 일반적인 주식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요거는 기본소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소로 가셔서, 물론 제가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긴 했지만, 기본소 가셔서 이 저자분이 어떻게 놓으셨는지 볼게요. 자, 기본소의 매자님 금융을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14페이지 가시면 매자님 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얘는 1층과 2층의 중간층이에요. 그래서 중간층이다, 혼합형이다. 그럼 채권과 주식을 합친 거거든요. 부채와 지분을 합친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밑에 1번서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다 하지 마시고 1번 체크하세요. 뭐라고 돼 있죠? 신주일수금사채. 2번 전환사채. 4번 후순위 대출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게 난리 났던 거였어요. 무슨 대출? 후순위 대출. 그 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제가 밀어드리는 게 우선주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요거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후순위 대출까지 나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우선주? 우선주. 체크하셨죠? 그러면 자, 제가 조심스럽게 여기다가 해놨어요. 아까 제가 메자닝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를 합친 겁니까? 그러면 지분과 부채를 합친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권과 주식에 대한 결합형이에요. 채권, 주식. 자, 그럼 전환사채도 원래는 채권형으로 따라서 사채를 발행한다. 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럼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바꾸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원래는 채권으로 매입하는데 신주로 인수권을 줘요. 주식 신주인수권. 따라서 신주인수권. 그럼 요거 채자만 들어갔어요. 여기 신주도 있어요. 혼합형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후순위 대출을 조금 보라 그랬죠? 무슨 대출? 후순위 대출. 찾았습니까? 그래서 후순위 대출도 따라서 메자닌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메자닌에 들어가요. 그래서 후순위 대출은 채무상환 시 변제의 우선순위가 다른 모든 대출이나 특정 대출보다 하위에 놓인 조건이기 때문에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선순위에 제공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후순위는 사실상 지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메자닌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보통주는 주식이었죠. 그래서 우선주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비상장 채권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이걸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예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을 전환해서 상한 우선주를 줘버려요. 주식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뭐지? 그 이빨하는 거, 임플란트인가? 그 회사가 무슨 회사지? 무슨 회사야? 알았어. 심이 안 나. 그 횡령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그 투자하신 데인데 비상장이었어요, 옛날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 주식이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옛날에 따라서 비상장. 상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보통 주주는 아니잖아요. 이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주를 먼저 줘서 너한테 만약에 상장이 되면 너한테 우선주로 주겠다라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서 우리 시험 문제가 메자닌 금융이 작년 요거 후순위 대출은 제가 이거 넣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자 그러면 올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나올 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렇지만 아까 따라서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아직 안 나오는데 그냥 사채예요, 교환해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있다면 이거 주식으로 교환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후순위와 우선주는 제가 얘기했었죠.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은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제 대출해 준다는 것도 지분인데 제 입장에서는 칠판 요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죠. 그래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먼저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 나왔는데 이 전환사채는 우리가 다 찍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데 후순위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우선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주가 나온다? 우선주. 아까 보통주라는 거 있었죠. 보통주는 그냥이야. 보통 주식이야. 주식인데 요거 아까 이빨 하는데 거기 생각하면 임플란트 걔 그냥이야 비상장이었어. 원래 보통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나한테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주식도 안 해 미치겠네. 알겠어? 그럼 이 자식한테 어머 나 여기 좀 불안해요. 그럼 너 우선주 줄게. 너 나중에 이걸로 보통주를 전환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용히 해. 이 우선주가 메자닌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아까 신공조립펀 아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신공조립펀에 5가지만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보통주가 들어갔죠. 그 보통주도 그냥입니까? 일반 주식입니까? 이거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분으로 고르셔도 되고 부채라는 거는 그냥이야 채자가 들어가. 저당이 들어가죠. 담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탁증서금융 나오면 이건 무슨 신탁을 주셔야 돼요? 담보신탁.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이 아까 회사채를 발행했죠. 사채 나왔잖아요. 저당, 채권, 담보. 요건 담보부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좀 주의 있게 보시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자신감이 붙습니다. 제가 신탁증서금융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제가 첫 해에 요거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공인중개사 또 뺏겨버렸어요. 그럼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무슨 신탁이다? 담보신탁.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봐봐. 봐요. 증권의 따질 신탁증서, 질권 설정, 담보잖아요, 담보. 언더스탠드? 그럼 요거는 담보로 해서 갔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걸 담보로 해서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주식을 판 거야, 판 건 아니야. 그건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여기서 요거 나오면 요거 나오면 요걸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교환사채나 전환사채는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렇게 오세요. 자, 그래서 자, 시험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우선주가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주가 나온다? 이거 나오면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신기가 있어요, 약간.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나 진짜 있는 것 같아. 그죠? 이거 우선주 찾았죠? 보통주는 뭐죠? 주식인데 우선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보통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태풍이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내가 호리호리 해갖고 날아가갖고 이 전신주가 뭐냐면 전봇대라고 들어오셨죠? 그 전봇대에 매달렸어요. 따라서 전신주에 매달린. 어디에 매달렸어? 전신에 매달리게 된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막 떨고 있는데 사람이 안 와. 근데 119가 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따라서 우후. 따라서 우후. 이거 하지 마. 그래서 어디에 매달렸어? 내가 어떻게 돼? 우후. 이거 찍으셔야 돼. 알겠지, 그지?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선주 나와. 올해 우선주. 무슨 주? 우선주. 거기다가 적어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지. 반드시 나온다. 너 죽여버려 그러지 말고 느낌이 확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맞춰보세요. 너무 쉬워서 쓰러져. 두 문제가 작년에 두 문제 나왔다. 여기 두 문제 나온 거는 가성비가 높죠? 굉장히 높아. 이건 진짜 흥분해서 두 문제 낸 거예요. 흥분하고 풀어보세요. 흥분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그리고. 두 문제 나왔어요. 30일이라고 돼 있어요? 두 문제. 맞춰야 쉬워요. 정답? 3번이죠. 아까 제가 저당 기억하시죠? 저당 대출이 저당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이 신탁증서금융 나오면 무슨 신탁으로 주셔야 돼요? 담보신탁. 여기 담보라는 게 들어갔죠? 얘기 좀 해봐요. 몇 번이에요? 3번. 아까 신공조립원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조립원. 네가 안 보여. 영어가 리치야. 저거 한글로 리츠. 그래서 조립 이렇게 하셨죠, 그죠? 이렇게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요? 아까 매자님 기억나세요? 어디에 매달렸어 내가? 내가 뭐라 그래? 맞춰봐. 틀리면 안 쉬어. 두 문제 나왔어. 두 문제. 진짜 작년에 흥분한 것 같아. 출제원이 두 문제까지 내고. 그래도 틀린 사람 많아. 매자님이죠? 어디에 매달렸어요? 전시에 매달렸죠. 내가 뭐라 그래요? 후 있죠, 후. 우가 없는데 우가 없잖아. 보통주는 지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다 살짝 적어야지, 우선주를. 그죠? 우. 나만 신났나 봐, 진짜. 졌어? 요 4개가 나올 수 있다는. 아시겠습니까? 그 매자님 금융을 본다면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요거 기억 니은데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요건 무슨 금융이에요? 야, 매자님만 하면 미치 사채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고. 요건 무슨 금융이었어요? 지분 금융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체크하셨어? 올해가 몇 회야? 작년에는
그러면 그냥이야 2개 나왔어. 2개 나왔다는 건 굉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1, 2월 달에 제가 왜 하냐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지금 막 니치의 법조항 하면 다 도망가. 그럼 나중에 3, 4월 달에 갈 거야. 어차피 지금에도 까먹어, 법조항은. 내 말 인정하나?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그냥 따르세요. 저 어디에 매달렸어? 내가 뭐라 그래? 이렇게. 이런 거나 좀 잡아야지, 1, 2월 달에. 아시겠죠? 그죠? 그 두 문제가량도 맞출 수 있다는 건 굉장하거든요.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